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에는 누가 이기느냐 물어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 이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도 중국이 이긴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나라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러면 뭐 전부 중국이 이긴대요.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고 미국은 이제 미국의 시대는 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는 태양, 중국은 뜨는 태양,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에요. 1등은 결코 5등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1등은 항상 2등하고 싸우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2등이 된 겁니다. 2등. 근데 그 2등은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겠지만은 정말 문제가 많은 2등입니다. 문제가 많은 2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전부 50점씩 맞은 사람 10명 합치면 500점 나오죠. 100점 맞은 3명보다 200점이라 더 많습니다. 여기는 100점 맞은 3명이 다 합치니까 300점. 여기는 50점 맞은 10명이 다 합치니까 500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더 잘해. 그건 말이 안 되죠. 중국이 세계 2등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합쳐진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인구가 10배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번 돈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고 있는데 2등과 1등이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슷하면 안 다툽니다. 제가 말이죠. 어느 날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가 2등이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미국하고 안 다툽니다. 왜? 같으니까. 믿는 것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데 뭘 싸워요? 영국하고 미국이 다툽니까? 안 다투지. 바로 그런 둘이 1등, 2등인데 달라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섭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국제정치학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가 요 세계에서 12등, 요 남한만 12등입니다. 요 꼬마가 12등이에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세계 107등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25등입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 인구, 이게 국가의 가장 기본인데 우리나라 솔직히 뭐 별로 뭐 많이 나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고 뭐 석탄도 별로 많이 나지 않고 뭐 다 그래요. 쌀도 모자르고 뭐 다 모자라요. 그런데 지금 세계 12등입니다. 엄청나게 참 잘 올라온 나라죠. 요 꼬마가 인구 25등 땅덩어리 107등이면 한 세계 7, 80등 해도 됩니다. 그럼 보통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등인데 우리가 12등을 못하는 이유는 요 북한이 우리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때문에 우리가 뛰질 못해요. 매달려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북한이 붙들고 있어. 그래서 세계 12등이지만은 30등 노릇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세지려면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왜 이렇게 70년 동안 못하고 있는가? 우리 민족끼리가 잘못해서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반도는 우리 민족끼리 솔직히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하면 기분은 나쁘지만은 국제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데 우리 둘이 힘이 합쳐진 것이 일본이라든가 중국을 능히 능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가 지금 현재 되지 않는 것이죠. 중국이 우리나라 통일을 아주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조금 반대해요. 중국이 아주 반대하는 이유는 국제정치학적으로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힘센 놈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남한 더하기 북한의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이가 중국말 안 듣는데 김정은이가 통일해도 안 돼요. 너무 커져요. 그게 바로 파워 폴리틱스.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 이웃에는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본도 그건 사실이에요. 한반도가 큰 나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도 내심 반대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 얘기를 절대로 못 해요. 왜?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일본도 전쟁 끝난 다음에는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아직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한 단체는 뭐 보수적인 단체는 한번 일본 수상한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주도하는 통일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 보고서를 쓴 적도 있습니다. 좀 바뀐 것이죠. 국제정치의 힘이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중국 사람들은 이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처럼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망치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라진 망치입니다. 나무 부분하고 쇠 부분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런 망치는 앞정도 못 박습니다. 예.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에 붙어있는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 그래서 중국은 반대하는 것이죠. 일본도 지정학적으로는 한국을 참 무서워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단도, 근데 그 단도가 지금 쪼개져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국제정치 권력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그저 그래요. 다만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는 따른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일본은 세계 3위라고 그래요. 일본과 중국이 2위, 3위인데 그 두 나라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별로예요. 그래서 지구가 요 세 나라 산다면은 한반도는 통일될 확률이 0입니다. 불가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지정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만 그러면 반대하지 않는데 왜 통일 안 시켜주니? 통일시키는데 그게 복잡하거든요. 손에 흙도 묻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물도 묻어야 되고 피도 묻어야 돼요. 그래서 니네 힘으로 해봐. 하면 나는 반대는 아니야. 그러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이거 통일시켜야 되겠다 쪽으로 나라의 진행 방향을 트는 겁니다. 6.25 때 한번 통일시키려고 그러다가 중공군이 오는 바람에 막 애먹었죠. 막 미군 후퇴하고 뭐 미군 전사자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내다 보니까 이거 한반도 통일시켜야 되겠네 쪽으로 미국이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그동안은 저거를 키워주면은 저거 돈 많이 벌면은 저 나라도 민주주의가 될 거야. 하나님 믿는 나라도 되고. 아까 내가 앞 시간에서 맨 앞에 그 God is back이라는 책 맨 앞에 보면은 중국의 기독교 신자가 1억이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중국의 기독교 신자가 압도적으로 해외에서 비즈니스하는 젊은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하나님 배워갖고 와서 아파트에서 사람들 모여다가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어느 이상 크면은 이제 민주주의도 되고 기독교 국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확인한 것이 2018년 무렵입니다. 저거 더 크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해서 미국이 중국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미국의 적이 아닙니다. 적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수. 미국의 적수가 되려면은 북한 정도 가지고는 적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말을 안 듣는 꼬마 못난이야. 이거 참, 저 가서 꿀범을 때리기도 참 뭐하고, 대학생이 유치원생이 말 안 듣는 가서 때리나요? 그 식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트럼프랑 조금 사이가 나빠서 관두고 나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존 볼튼이라는 그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볼튼의 말을 빌린다면은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 중국의 위협도 해결이 되고 북한이 그 말 안 듣는 것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반도 통일이 되면은 지금 미국이 이 동네에서 당면하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더 좋은 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라고 그랬죠. 일본의 심장을 향하는 칼이라고 그랬죠. 통일된 한반도를 미국이 딱 쥐고 있으면은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망치를 미국이 쥐고 있는 거가 되고 까부는 일본을 찌를 수 있는 칼을 미국이 쥐고 있는 거가 되죠. 그 미국 사람은 이거 통일시켜주면은 괜찮네
라는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 이 세월이 가가지고. 그래서 골치 아픈 북한, 점점 말 안 듣고 덤벼드는 중국,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만화예요. 미국 사람이 한반도, 이거 괜찮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를 영어로 린치핀이라고 불렀습니다. 린치핀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 소달구지 이렇게 보면은 축이 있고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 조그만 그 갈구리 같은 게 하나 걸려 있어요. 그래야지 바퀴가 걸려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거를 린치핀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한국을 동아시아에 미국의 안보를 위한 린치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보고 일본은 미국의 안보의 코너스톤, 초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미국이 한국 보고 린치핀이라고 그러는 걸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일본의 학자들이 린치핀하고 코너스톤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서로 논쟁하다가 결론을 린치핀이 더 중요한 거라고 지네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두 나라를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하고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통일시켜가지고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그것은 미국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는 거고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이건 내 편으로 쓸만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이 통일되면 그게 어떻게 100% 미국 편이냐. 그게 바로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에 의하면은 옆 나라는 결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는 항상 멀리 있다. 그 인간 사회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난 전쟁의 90%는 붙어 있는 나라가 하는 겁니다. 그 이론을 우리 적용시키면은 우리는 앞으로 100년 동안 전쟁이 한 번 있었다. 그게 중국과 싸울 확률이 90%예요. 일본하고 확률이 10% 가까이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전쟁할 수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나라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하고 전쟁할 확률이 있습니까? 우리가 칠레랑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멕시코랑 전쟁할 일이 있습니까? 바로 지정학. 바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새 보면 뭡니까? 멀리 있는 미국은 멀리하고 가까이 있는 중국을 잘 지내겠다? 이게 이론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론에. 그리고 중국은 독재주의 무신론 국가인데 그 나라랑 잘 지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깃발이 소독 깃발입니다. 이게 동독 깃발입니다. 독일에서 생긴 나라가 통일독일인데 통일독일의 깃발은 소독 깃발하고 같습니다. 이게 노스 베트남입니다. 북베트남. 이게 남베트남입니다. 둘이 통일했는데 통일 베트남의 깃발은 북베트남하고 깃발이 같습니다. 이게 통일의 방정식이에요. 소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독일은 소독이다. 북월남 더하기 남월남은 통일월남인데 은 북월남이다. 남한 더하기 북한은 통일한국인데 는 남한이다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태극기 더하기 북한 깃발은 한반도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북한이 반대예요. 야, 우리 깃발이 통일 깃발이야. 대한민국은 무슨 소리야? 태극기가 통일 한반도의 깃발이자라고 얘기할 요새 조금 그거를 질문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게 밑에 있는 사람 이름 저 얼굴이 호주명입니다. 호주명. 제가 북한으로 치면 김일성급이에요. 이 나라가 통일을 한 다음에 이 나라의 수도가 사이곤이 호주명시로 바뀝니다. 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은 서울이 김일성시로 바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통일은 차라리 전쟁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거라도 봐줘야 된다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최근에 7월 3일 날 여러분 혹시 미국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여기는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장엄합니다.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그 조각을 해놨는데 미국 대통령 4명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있고 루즈벨트 있고 뭐 하여간 제퍼슨 있고 링컨 대통령이 있어서 4명이 있는데 5번째가 누구냐? 참 5번째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뭐 레이건 대통령이 5번째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서 7월 3일 날,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참 그 연설이 감동입니다. We stand tall, 우리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We stand proud, 우리는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And we only kneel to Almighty God, 우리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누구한테도 무릎 안 꿇어, 어떤 강대국한테도 무릎 안 꿇어, 하나님한테만 꿇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런 대통령이 지도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2번째 고랬습니다. 아까 트루먼 대통령이 고랬어라고 그랬죠. 제가 트루먼 트럼프를 이렇게 가끔가다 발음하다 헷갈리는데 TRU까지가 갔죠. TRUM까지 갔습니다. TRUMAN, TRUMP. 이름도 비슷한데 트럼프가 고랬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옛날에 뭐 벌써 10여 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생각도 안 할 때 꿈꾸다가 자기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이 미국 대통령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꿈을 꿨는데 이사야 45를 읽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사야 45를 읽었는데 거기가 이제 고레스 얘기입니다. 고레스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또 된다?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 결혼도 3번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으로 뽑고, 장관을 영어로 캐비넷이라고 그러죠. 트럼프의 캐비넷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기독교적이라는 데는 누구든지 다 동의합니다. Most evangelical cabinet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상 가장 기독교적인, 복음주의적인 내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쪽 그 빨간 넥타이 매신 분이 저프리 로버트 목사님이라고 텍사스에 있는 목사님이고 그 옆에 있는 그 폴라 와이트이라는 목사입니다. 그 빨간 옷 입은 여자 목사는 이제 기도해주고 이 펜스 부통령은 저분이 다음번 미국 대통령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펜스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I am Christian, I am conservative and Republican 순서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제일 자랑스러운 맨 앞에 나가는 거고 기독교도고 보수주의자고 공화당원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펜스 부통령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최근에 미국이 만든 미국 육군사관학교 가서 졸업식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최근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미사일이라는 게 이렇게 슉 날아가는 거 그거죠. 세계에서 제일 빠른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것은 얼마나 빠르냐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17배 빠르대요. 근데 보통 미사일이면은 째깍 하는 동안에 음속이 340m인데 음속이 한 5배, 6배 나갑니다. 그러니까 5배로 치고 그냥 1.5km라고 칩시다. 근데 그거에 17배니까 한 40몇 킬로 되는 것이죠. 째깍 할 때마다 서울 인천보다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1600km를 날아가서 35cm 원 안에 들어간대요. 우리 김정은 선수의 가슴이 몇 cm쯤 될까요? 무서운 얘기죠. 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대들이 충성스럽고 진실한 군인, 여기 거기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웨스트 포인트의 영웅들로 인해 미국은 언제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웨스트 포인트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갑니다. 공부만 제일 잘해서 안 돼요. 운동도 잘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더 힘든 학교인데 거기를 졸업한 그러니까 너네들이 최고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도 너한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웨스트 포인트의 영웅들로 인해 우리는 어느 누구랑 싸워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참 문장이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주데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요 두 계통 인구를 합치면 75.4%쯤 됩니다. 2019년 7월 현재.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3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매일 1200만 성도 여러분 그러는데 뭐 대략 한 1000만 되지 않겠습니까? 5분의 1. 5분의 1이라도 이렇게 힘이 막강한데, 막강하죠, 솔직히.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강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75%가 교회 다니는 나라, 미국 국회의원에는 88%가 열렬한 기독교 신자라고 답을 합니다. 국민의 75%. 근데 국회의원 중에는 열렬하다가 88. 그래서 저 나라가 그래도 꿋꿋이 버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히 서 있고 자랑스럽게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소설가가 썼어요.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지환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헷갈린 겁니다. 지환이 된대, 곧. 그럼 우리는 미국하고 잘 지내면 안 되겠네. 왜? 멀리 있는 저 나라는 2등이고 가까이 있는 중국이 1등이면 우리가 중국하고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도된 그런 지식이 얼마 동안 팽배한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강의할 때 쓰는 말인데, 우리나라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중국이 저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요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중국이 여객기 3강으로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화가 막 나더라고요. 여객기 1강 보잉입니다. 보잉. 여객기 2강 유럽의 에어버스입니다. 여객기 3강 소련의 일류신이라는 회사가 여객기 3강입니다. 여객기 4강 캐나다의 봄바디에라는 비행사입니다. 여객기 5강 브라질의 E자로 들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3강이래요. 이 비행기 만들어서 뜨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신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건 뭐 너무 좀 엉터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게 여객기 3강 소련제 비행기입니다. 요게 북한이 타고 다니는 소련제 여객기입니다. 얘가 3강이에요. 중국 뜨지도 않은 이 비행기가 3강이 아닌데 우리나라 신문엔 3강이라고 나오면서 중국이 마치 미국을 앞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중국의 항공산업을 연구한 어떤 교수가 책을 썼는데, 그 중국의 비행기가 부품이 어느 나라 걸 보니까 껍데기만 빼놓고는 다 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비행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아십니까? 나르는 아이폰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폰이 중국에서 만들지만 원래는 다 미제죠. 나르는 아이폰. 아직도 못 날랐습니다. 아직도 못 날랐어요. 이게 2000 몇 년 기사입니까? 2015년 기사인데 내가 작년 여름에 어디서 강의를 하다 이걸 보여줬더니 항공 전문가가 아직도 못 떴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글을 믿어야 됩니다. 국제정치학자들,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박철희 교수라고 조선일보에 썼던 글이에요. G2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여러분 G2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미국 다 알아요. 근데 G2라는 용어는 지구에서 쓰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을 쓰질 않아요. 물론 그 말을 발명한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을 G2, 그러니까 Great Two, 큰 두 나라 그런 뜻이에요. 유독 한국만 G2라고 부르며 중국을 마음속에서 미국 가는 나라로 자기매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국의 공식 지도예요. 한문으로 일본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왜 이거는 항의 안 해요? 미국 지도에 시 오브 재팬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국 지도 드문드문 갖고 와서 보여주는데 항의를 안 해요. 이거 왜 항의 안 하냐고 오히려 제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요 지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요 바다에 그래도 중국이 마음이 조금 찔려서 그런지 아예 빨간 줄로 다 긋진 않고 점을 찍었어요. 점 해갖고 요게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 남해 바다거든요. 남해 구단선이라고 그래요. 찍찍찍 해가지고 9개 끊어진 선. 그 안에 있는 건 다 우리 바다야. 이 바다가 다 우리 거야. 그 남진해의 90%를 자기 바다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네가 나가야 될 때고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간대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랬습니다. 태평양은 넓지 않습니까, 미국?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발식 차지해도 충분히 넓어요. 예, 한꺼번에 이렇게 쓰는 것이 넓은 겁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거, 여기부터 네 거. 중국이 그런 식으로 가르다가 이제 미국한테 매맞기 직전까지 온 것이죠. 자기네들은 이렇대요. 이 안에 이제 미국 배 못 들어오게 하고 앞으로는 이 안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 한국 바다 전부 다 이건 동해 바다도 지 거야. 서해 바다도 자기 거고. 예, 이런 식으로 금을 거놨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요 섬들에 조그만 이거는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모래톱에다가 갖다가 세멘트 부어가지고 그거를 인공섬인데 이거예요. 비행장도 있고 뭐 군사기지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요 인공섬은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못 갔습니다. 영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주도 모양하고 똑같이 금을 거요. 22km 바깥으로. 그 안에 있는 바다는 영토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국 여객선이 거기 들어올 때도 한국, 야, 우리 여객선이 들어가는데 허락을 해줘. 왜? 우리 땅을 밟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영해라고 그러는데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가집니다. 근데 중국이 자기가 만든 인공섬에다 전부 영해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는 거기 들어갈게요라고 허락받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중국 와서 때려요. 영토 침범으로. 예, 중국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 바다 이렇게 근거놓은 거를 제가 해군 참모총장 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까지가 니네 바다, 여기는 우리 바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너네가 많이 갔니? 그랬더니 우리가 크잖아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이건 도대체 국제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국제법으로 중국의 해안에서 22km까지 맘 놓고 갈 수 있습니다. 그건 공해니까. 중국은 어디까지 올 수 있냐? 우리나라 해안 22km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바다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해안선에서 22km까지만 해양법으로 12해리, 1해리가 1852m니까 22km 정도 됩니다. 예, 여기다 이렇게 거놓고서 우리 배가 나가면 자꾸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라고 쫓아낸대요. 그리고 작년 가을이죠. 작년 7월이구나. 여기 동해 앞바다에, 독도 앞바다에 중국 비행기, 소련 비행기 수십 대가 와서 와글와글하고 날아다녔습니다. 이건 뭐 우리의 그 주권을 다 그냥 정말 다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말을 못해요, 여기. 이 바다에. 그런데 참, 아까 내가 미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 같다라는 그 느낌을 이제 많이 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군함 보셨습니까? 군함이 정말 이상하게 생겼죠? 이 군함이 이겁니다. 이 군함인데 이 군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군함이 1조 원인데 저 군함은 4조 8천억 원짜리입니다. 우리나라 이지스함 세종대왕함하고 그런 거 비싼 게 세 대 있는데 우리나라 이지스함은 7,500톤 정도 됩니다. 얘는 15,000톤이에요. 근데 이 15,000톤짜리가 이 레이더에는 낚싯배로 나옵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보면은 이 무지막지한 배가 낚싯배가 지나가는 거로 나와서 안 보이는 배입니다. 그래서 얘가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 파란색 여기는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서해 바다 막 들어와도 북한도 이 배가 왔는지 모르고 중국도 저 배가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1600km를 날아가는데 35cm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 달고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참 서해 바다에서 중국까지 쏘는데 5초 만에 15초 만에 북경에도 도착하고 평양에도 도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배가 서해 바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서해 바다에 들어갔대요. 이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서해바다 부근까지 왔을 때까지는 보여주면서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못 보게 합니다. 다 이렇게 장치를 끄면은. 그러면 우리는 상상으로 이게 서해바다 들어갔구나라고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 보셨어요? 이거는 해안경비정이죠. 해안을 지키는 배죠. 그런데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서해를 들어갔습니다. 중국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여기까지가 우리 해안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지켜야 돼. 너 이게 뭐니? 이게 뭐야? 라고 미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해안경비정이 이건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작년 6월 5일 날. 그리고 이 배가 칠함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칠함대는 이쪽 동네 지키는 배거든요. 이거가 지금 미국이 알게 모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예 이 배는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라파엘 페랄타라는 배인데 얘는 아예 서해바다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럼 저 바다를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지켜야죠. 아까 그 배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요거 필리핀 앞에인데 요 섬이 누구 거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중국이 제일 먼 데가 여기입니다. 필리핀은 여기고.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말이죠. 냉전 끝난 다음에 여기 요 부근에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미군 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좀 더 있자 그랬더니 국회에서 나가라고 결의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나가? 미국이 나가라기 전에 나가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데 미군이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갖고 중국이 와서 이거 뺏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섬이에요. 필리핀 육군사관 학생이 육군사관학교,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유학을 왔습니다. 그 친구가 세면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미군이 여기서 빠져나간 후에 이 바다는, 요걸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서해라고 그럽니다. 필리핀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거 뺏겼습니다. 이 섬을. 지금 이 섬에 중국군이 와 있습니다. 이건 섬도 아니에요. 파도가 세게 불면 군인들 바지가 다 젖습니다. 물이 아주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도 뺏겼죠. 심지어는 여기 있는 것도 뺏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필리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진해가 이렇게 9개 선으로 돼 있는데 월남은 이게 내 거라고 그러고 필리핀은 이게 지 거라고 그러고 다 전부 지 거라고 해서 다 겹칩니다. 다 겹치는데 필리핀이 하도 중국이 못 살게 구니까 유엔에다가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 7월 13일 날 유엔에서 헤이그에 있는 중재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이 남해구단서 주장한 것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고 여기 있는 섬들을 인공섬으로 만들어가지고 영해를 선포한 것은 국제적으로 불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불법이다라고 발표하는 날, 그날 시진핑이가 뭐라고 했느냐 아십니까? 중국 해군에 대해서 전원 전투 준비태세 완성을 명령 내렸습니다. 유엔에서 너희가 주장한 것은 불법이라고 그러는 날 전투태세 명령을 발동하다? 국제정치는 아직도 주목이죠. 지금 필리핀은 거기 가서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전투태세 명령하고 이 섬도 아니라 이런 여러 섬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22km 선언하고 이 안에 다른 나라 배는 못 지나간다. 그래서 미국 배들이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네 바다야? 이게 공해지. 이거는 자유로 다니는 배 아니야. 여기가 섬입니다. 섬에 12해리를 걷습니다. 근데 이 섬은 인공섬이기 때문에 12해리를 걷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배가 막 가로질러 다니는 겁니다. 가로질러 가는데 일부러 깃발을 크게 늘어뜨리고 가요. 우리 여기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깃발도 엄청나게 큰 거를 하고서 유유히 갑니다. 이 세계에서 중국이 건드리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이렇게 다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유의 항해 작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어느 나라든지 다 다닐 수 있는 길이야. 왜 돌아가니? 왜 비켜가? 중국이 무서워서요. 금년 7월 13일 날, 이게 지금
2016년 7월 13일 날 유엔에서 불법이라고 발표했죠. 금년 7월 13일 날 미국이 불법입을 선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국을 미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금년 7월 13일 날 폼페오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이 세계는 중국이 남진해를 자신의 해양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미군이 여기 다니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야, 이게 무슨 공해지 니네 바다야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미국이 아예 너네가 불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배는 그 불법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법이 지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국무부는 중국의 주장이 불법임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나가도 됩니다. 한국은 못 지나가죠, 당연히. 그런데 미국이 거기를 지나가는 훈련을 하면서 호주 너도 해. 예, 하죠. 호주도 막 가라고 합니다. 영국 너도 와. 영국도 왔습니다. 프랑스도 왔습니다. 재미있는 거가 있어요. 일본이 나도 껴주세요 그랬더니 미국이 일본 너는 안 해. 일본 아직은 못 갔습니다.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일본이 가면 중국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한국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근데 미국이 사정을 봐주는 것 같아요. 너도 여기 한번 지나가 볼래는 아직 부탁을 안 하고 멀찌감치 한번 지나가 보지 그랬는데 한국이 그것도 좀 봐달라고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결국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2018년 그 무렵에 그 미국 겨울에 갔다가 우연히 텔레비에서 봤는데 저것들이 교회를 부시는 거예요. 교회를. 십자가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 한참 다 탄 다음에 꺾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첨탑을 찝어가지고 잡아당기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임플로전이라고 폭삭 깔아치는 거, 그거로 해서 교회를 부시고 있다? 이게 말이, 중국이 말이죠. 미국하고 정말 돈 많이 벌었습니다. 미국의 그 크리스마스 때 가보면은 집집마다 아주 이쁘죠.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 경치가 좋잖아요. 밤에. 그게 전부 중국제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루돌프도 중국이 팔고 산타도 중국이 만들어 팔고, 중국 사람들이 팔고서 나머지를 자기 집 앞에다 해놔. 맨 처음에는 시진핑이가 봐주다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서양의 풍습을 따르니? 그게 서양의 풍습이래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정말 전 지구가 축하하고, 그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때는 기쁘잖아요. 그거를 중국이 이제 못하게 막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이제 너 벌 받는다. 봐라. 곧 벌 받을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옛날 영화인데 화성인들이 와가지고 지구를 막 부셔요. 막 부셔. 지구 사람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걸 인공위성을 우주선을 쏠 수도 없고, 근데 그 화성에서 온 우주선이 교회를 쐈는데 그 순간 그놈이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거 정말 한 5, 60년 된 영화에 제목도 기억 안 나는 영화인데,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제일 파워풀이죠. 바로 중국이 지금 벌 받는데, 펜스 부통령이 중국을 우리가 이렇게 길러줬습니다. 중국하고 장사도 하고 그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저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그래서 미국하고 함께 세상을 잘 지낼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중국을 더 이상 크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 2018년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앞으로 역사에서 정말 한 시대를 바꿔놓는 명연설이 될 겁니다. 일부러 이 펜스 부통령을 시킨 것 같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도에 해당되는 이런 정치가가 나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콜드워 넘버 2 어나운스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냉전에서 소련을 미국이 깼죠.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릴 때 너는 악의 제국이야. 이블 임파이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나라라는 뜻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도 말이죠.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케네디 때 학교에 십계명 있는 걸 띄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여기 저 학교에 그 십계명을 붙여놓느냐고. 그리고 연설 다 한 다음에 God bless America. 왜 하나님만 찾아? 불교도 있고 저 무슬림도 있는데. 그래서 God bless America를 못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언제 못했느냐? 큐바에 핵폭탄이 와 있는데 소련 놈이 보내서 이거 거들라고 우리가 이걸 반드시 빼야 되는데 그거를 빼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핵전쟁이 날 가능성도 거의 절반은 됩니다. 얼마나 나라가 긴박합니까? 그때 God bless America라고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못했어요. 그거를 레이간 대통령이 그런 게 어딨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해가지고 레이간 대통령이 God bless America를 연설 끝마다 하고 말 끝마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모든 정치가는 God bless America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망가지다가 오바마 대통령 때는 아예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해피 할러데이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정말 지치도록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 텔레비 방송에서도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수도를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95년에 미국 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누구도 못 옮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걸 왜 못 옮기고 있니? 옮겨.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네, 바로 지금 그래서 God is back 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계 정치에 하나님이 오신 그런 세월이 되는 거죠. 네, 이거 전부 다 이제 그 기독교적인 언급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그 뭐 생기기는 좀 요상스럽게 생겼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아주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옛날에 소련이 힘이 막 셀 때 미국 국민들이 이제 그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라는 걸 만듭니다.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 그 CPD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 국민이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는데 이분이 CPD 차이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중국 저 나라를 더 이상 크게 놔둬서는 중국이란 나라 없애겠다는 소리 결코 아닙니다. 중국의 공산당 정부를 없애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프레지던트 시진핑 하다가 프레지던트 대통령 미국 대통령하고 동격으로 해주다가 지금은 중공당 주석 시진핑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운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싸우고 있죠. 최근에 미국의 그 괜찮은 젊은 학자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누가 이길지는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에 1등과 2등이 싸우는데 어느 경우에도 1등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 500년 동안. 이거를 어떻게 아니라고 반문을 하겠느냐라고 이 책에 써 있고 그리고 둘이 싸웠을 때도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가 이겼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끝내주는 아이디어를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군대도 민주주의하고 독재하고 싸우면 민주국가가 이긴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민주주의 국가는 국내 정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 외국하고 싸우면 돼요. 근데 독재 국가들은 속을 생각해야 돼. 전쟁하러 나갔는데 야 우리 대통령 저거 우리가 싸우는 동안에 뭐 쫓겨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설명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설명은 독재 국가는 훌륭한 사람을 군인으로 길르진 않는데요. 왜? 독재자를 쫓아낼지 모르니까. 그래서 독재 국가의 군대는 전부 다 쿠데타 푸르푸르합니다. 쿠데타 못하는 군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당연히 이기고 미국이 당연히 이기고 중국이 미국한테 이기는 방법은 하나가 있대요. 민주국가가 되는 방법.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가 말하는 좌파의 오리진이 이 사람입니다. 좌파의 오리진이에요.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가 전부 다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돈도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하는데 다 뺏겨. 자본가들한테 다 뺏겨. 자기네들은 정말 번 돈의 번 돈을 받을 만큼 못 받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보들이 말이야,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고 멍청하게 하나님만 찾고 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억압받는 자들의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혼이 없는 상황에서의 혼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거를 믿어요? 이 친구는 돈 번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일기를 썼는데 자기 부인이 고깃집에서 그 푸주간에서 고기를 외상으로 사왔는데 빚을 안 갚는다고 고깃간 주인이 와서 자기 부인한테 돈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일기장에 나는 저 뿌띠부르주아가 정말로 싫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참, 이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갔어요. 엄마한테 주니까 이런 거 써오지 말고 돈을 좀 벌어와라. 자본을 좀 갖고 와봐라 그랬습니다. 책 갖고 오지 말고. 저는 뭐 이 사람 선언문 읽고서 별로 흥분을 안 했는데 29살 때 처음 읽어서 흥분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죠.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30이 넘어서도 사회주의자인 사람은 이 뇌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영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제가 이제 미국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유학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질문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끝나면은 우리 한국인 교회가 하는데 언젠가 조금 일찍 가가지고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뭐 나만 이제 외국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다 끝나고서 그 설교한 다음에 나는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우더니 박수 쳐주자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가 담배 끊었다고. 그래서 막 다 박수 쳐주는데 거기서 돈을 낸 거는 목사님이 나는 그거 끊기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끊기 힘든데 아주머니가 담배 끊었으니까 박수 쳐주자고 그러고 그분이 나를 보고서 이제 그 끝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나는 텍사스 대학에서 박사 논문 쓰고 있는 학생이라고 정치학 박사 논문 쓰는 중이라고. 근데 내가 그냥 얼떨결에 목사님 성경책에 의하면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뭐가 맞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본주의가 맞죠라고 0.1초 만에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정치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100년째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0.1초에 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성경책에 써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써 있냐고 그랬더니 창세기에 써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보통 창세기는 여러 번 읽지 않습니까? 결심할 때마다 창세기까지 읽고 관두고 그러니까 1월 달에 창세기 다 읽죠. 없는데 거기 없는데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그 다 거짓말 하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따먹은 다음에 얘가 시켜서 먹었다고 그러고 뱀이 시켰다고 그러고 아담 이브가 줘서 먹었다고 그러고 전부 다 핑계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퍼펙트,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시즘은 인간이 완벽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론을 만들었죠. 거기서 제가 중심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지. 내 거 내가 먹으려야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지. 네 거 열심히 벌어갖고 너나 먹어야 돼 그러면은 얻어먹는 놈도 일을 안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망하는 거예요. 저렇게 넓은 나라가. 저렇게 넓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왜? 나라가 준대는데 내가 왜 이래? 바로 칼 막스, 종교는 민중의 아편. 우리는 여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달란트를 발휘하고 부지런해가지고 부자도 되고 다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는 나라들 한 나라도 빼놓고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아니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잖아요. 중국도 굶어 죽어가다가 빨리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또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완벽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관시의 나라 관시? 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 이런 거 배웁니다. 이익사회, 공동사회. 공동사회는 뭡니까? 목사님이 내가 고등학교 후배라서 불렀다, 선배라서 불렀다 그러면 그게 공동사회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일을 쓰는데 일을 잘해서 부른 게 아니라 내 고향 친구야, 고향 후배야. 그게 공동사회입니다. 그게 관시의 사회예요. 우리가 그런 걸 공동사회라고 그러고 실력대로 하는 걸 이익사회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만 알아요. 정말 현대국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이익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모르는데 중국이 관시의 나라라면 정말 잘 사는 나라까지 못 가는 거죠. 근데 중국이 1등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중국이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여름에 대홍수 나서 이렇게 쓸어가는 거 보세요. 5주 동안 50일 동안 비가 온다니 노아 홍수도 40일이죠. 이거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윈드폴이라는 게 횡재란 뜻이에요. 횡재. 이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않는 저자 같아요. 미국이 횡재했대요. 횡재. 뭐를 횡재했는지 볼까요? 미국은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수 있는 천연가스가 있다. 땅에. 조셉 나이, 이 사람은 조금 좀 중도 좌파인 학자가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가스가 있다. 석유, 이거 다 끝난 얘기입니다. 아니 200년 쓸 석유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석유가 어쩌고저쩌고예요. 최근 로키 산맥에서 쉐일이 또 발견됐는데 그 추정치가 무려 2조 배럴이다. 2조 배럴은 미국이 하루에 1800만씩 씁니다. 2조 나누기 1800만 그러면 요것만 30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500년 아니야? 그 미국 학자한테 니네 500년 쓸 석유 있냐 그랬더니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50년이라고 말해도 50년이나 500년이나 이 뻘건데 여기서 나는 석유가 여기가 200년 석유 100년 가스입니다. 여기서 발견된 것이 2조 배럴이랍니다. 요거만 300년어치입니다. 그럼 500년이라고 대충 얘기할 수 있죠. 더 이상 석유를 아껴 써야 할 경제적 이유가 없어졌다. 그 미국 사람들한테 조그만 차 사면 큰 거 사세요 그럽니다. 기름 많이 드는 거 사세요. 너무 많아요 기름이. 텍사스는 가스는 그냥 줍니다. 가스는 그냥 줘요. 너무 많아서. 중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대대적인 허위 정보 작전을 거짓말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슬리피 조 바이든이 약간 좀 항상 졸리는 사람 모양이죠. 직접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졸리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저들은 미국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가 대통령 된 분은 아니에요. 계속 미국을 등쳐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이렇게 해야지 씩씩한 정치가죠. 여기에 대해서 다음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람 아마 그 국가안보 보좌관 좀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해 말은 거칠게 했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도 대통령직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은 트럼프는 말만 세게 하고 헛거래. 자기네가 훨씬 세게 한대요. 정말일까? 한번 볼까요? 바이든이 부통령 할 때 미국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 졸업식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에는 문제가 많다. 미국에 있는 게 중국엔 없다. 뭐 쭉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국은 숨 쉴 자유도 없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숨 쉴 자유도 없는 나라다. 근데 이 대학에서 중국 학생들이 졸업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항의했어요. 그래서 지금 졸업식 축사에 요거는 빠져 있습니다. 요거는 지웠어요. 할 수 없이. 근데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숨 쉴 수 있는 자유도 없는 나라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뭐 물론 아들이 중국하고 장사해서 돈도 벌고 그랬다 치는데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 사람 전체를, 미국 사람이 마스크 쓰기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가 너무 커요. 우리는 마스크 쓰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 근데 그거를 여름에 쓰고 다니는데 그게 다 너 때문이랍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그 중국에 대한,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중국은 자유가 없는 나라 전체주의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다 있고, 중국이 얼마나 가난한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많지만은,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시진핑하고 지금 갈등 관계예요. 중국인 중 월 수입 15만 원 우리나라 돈 이하가 5.6억입니다. 하루에 5천 원 버는 사람이 5.6억, 하루에 10,000원 버는 사람이 9억 6,400만 명. 그러니까 중국 인구 14억 중에서 10억이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어요. 여러분, 하루에 10,000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 번다는 소리인데,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중국 14억 중에서 9억 6,400만이다. 즉 중국 인구의 70%는 하루에 10,000원도 벌지 못한다. 중국인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2018년 기준으로 7,000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7,000원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밥값, 옷값, 전기값 다 쳐서. 제가 한번 데이터 보니까 미국 가구는 1년에 37,900달러를 쓴대요, 평균. 세계 2등입니다. 1등이 홍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35등, 16,848불. 중국은 107등, 5,548불. 한국보다 3분의 1입니다. 한국 사람의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사는데, 중국의 부자들 보니까 시진핑 주석으로 뽑은 160명의 중국 사람들, 시진핑 공산당원들이 모여서 당신이 앞으로 10년 동안 주석을 하시오. 그 160명의 재산을 다 계산해 보니까 평균 재산이 13억 8천만 불, 우리 돈으로 1조 6,575억 원이래요. 1조 6천억씩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이. 그래서 이것을 계산한 미국 학자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은 얼마씩 가지고 있냐를 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660명을 재산을 해보니까 200억 원. 그래도 꽤 괜찮죠. 거기 뭐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600명이니까 200억 원인데, 중국에서 제일 높은 160명은 미국에서 제일 높은 600명보다 82.5배 평균적으로 부자다.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벌 주고 있고 그런 중입니다. 저는 미국하고 중국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도 싸우고 있는 것이지만은 미국이 하는 모든 일 보면은 무지하게 기독교적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한 것은 몇 년 동안 쭉 보고 있다가 오늘부터 이건 불법이야. 바로 유엔에서 불법이라고 발표한 그날, 몇 년 지난 날 이거 불법으로 우리도 선언하는 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작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역시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편. 북한하고 남한 중에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지 우리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중에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걸 물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자신도 가지고 확신도 가지고 그리고 뭐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정책을 공부하더라도 이쪽을 보면은 이게 세계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또 여기 참 성도님들이 오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특히 이 제목으로 와서 강의를 한번 해버려서 저는 아주 즐겁게 강의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씩씩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김정은이는 30분 서 있을 힘이 없어가지고 앉아서 신년사를 하는데, 김정은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저는, 2배까지는 안 되겠구나, 거의 2배에 가까운 저는 2시간도 서서 할 수 있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밀어주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당신일세 무궁화 삼천리 하여 강산 대한 사랑 대하늘 길이 보존하세 무궁화 삼천리 하여 강산 대한 사랑 대하늘 길이 보존하세